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이포그래피 공명 실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토샵의 패스 작업을 거친 후에 이것을 인디자인으로 가져와서 클리핑 패스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 배경을 삭제하고 또 레이아웃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문자들을 가져와서 레이아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제시하는 디자인들은 인디자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마무리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정한 인물의 특성에 맞는 컨셉을 수립해서 작업을 다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진을 가져왔을 때 어땠어요? 이 사진이 배경이 있었단 말이죠. 이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패스 작업을 완료를 했었어요. 패스 작업 후에 포토샵에서 패스 패널에서 클리핑 패스 기능을 추가해서 클리핑 패스를 해주고 그걸 저장해서 인디자인으로 가져왔어요. 인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인디자인에서 우리가 개체 메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서 클리핑 패스를 포토샵 패스로 감지하도록 확인하고 이렇게 넣어줬죠. 아무래도 패스 작업을 아무리 정교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진들은 빛을 받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빛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패스 작업을 해서 따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위로 오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배경과 좀 괴리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패스 작업을 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와 같이 제가 저는 복제를 3개 정도 복제를 해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배치를 했어요. 이때 투명도를 조절한 후에 1, 2, 3의 이 3개의 이미지를 배치할 때도 이 배치하는 간격을 좀 염두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간격을 같게 해도 좋겠고요. 또는 점점 더 넓어지도록 배치해도 하면 점차적으로 볼륨감 또는 입체감이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살짝 조금 간격을 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간격을 좀 벌려줬어요. 자, 그리고서 제가 속성창에서 문서격자 확인해가지고 문서격자를 열어서 문서격자는 간격을 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확인해가지고 13개로 나누어서 여기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에서 격자라는 메뉴에서 이와 같이 수치를 입력해줬어요. 저는 안쪽에 세분을 여러 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사용했고요. 때로는 세분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에 이제 문자들이 걸치거나 할 때 위치를 잡아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두었고요. 배경 격자를 해지해서 배경 이 격자 무늬가 오브젝트 위쪽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이제 이와 같이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도 활용을 해서 문자들을 약간 디자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라인에 그리드 격자선에 맞춰서 요소들을 배치를 해주고 제가 또 조금 이제
이쪽 부분이 제가 라인으로 문자를 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문자를 하나 또 만들었죠. 이미지 문자는 어, 문자를 이와 같이 입력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 텍스트를 이제 사진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조금 굵은 서체로 선택을 했어요. 굵은 서체로 선택을 하고 문자에서 윤곽선 만들기. 지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죠. 윤곽선 만들기를 활용해서 윤곽선을 만들어서 문자를 오브젝트로 일반적인 그림 상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그림을 불러들여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같은 사진을 그냥 불러드렸죠. 같은 사진을 불러드려서 전반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춰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본문 텍스트를 좀 불러들여 와서 레이아웃을 완료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자, 본문 텍스트는요, 제가 제라드 버틀러라는 인물을 찾아서 그냥 제가 따로 뭐 준비한 원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제라드 버틀러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치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백과사전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볼게요. 컨트롤 V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붙었어요. 자, 볼게요. 제가 위치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자, 색상창에서 문서 격자를 좀 열어볼게요. 문서 격자를 열고 색상창을 열을 때 배경을 클릭해야 배경에 대한 문서 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격자를 열어주고 글자 크기가 조금 그 상자에 넘치네요. 그런데 이건 아직 제가 레이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자가 넘치는 거고요. 그 상자 크기는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좌측에서 하나의 모듈, 또 여기 G가 끝나는 부분에서 맞춰지도록 지금 보면 여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인에 너무 맞추면 글자하고 이 라인이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글자를 넣을 땐 이렇게 여백을 좀 주셔야 돼요. 여백을 좀 주고 시작하는 지점은 너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글자가 쏠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은 꼭 충분한 여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글자 드려진 게 좀 검정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전체 문자 텍스트 속성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는요, 저는 여기서 그냥 명조체를 선택할게요. 본문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신명조로 사용을 할게요. 12포인트로 붙여졌군요. 저는 줄이겠습니다. 10포인트. 네, 좋아요. 10포인트. 명조체니까 우리 한 10포인트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행간이 중요하다. 행간은 넓을수록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제가 한 18포인트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야겠어요. 흰색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행간만큼 중요한 것이 자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간 마이너스 50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봤더니 제가 그냥 두둑 복제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집은요, 디자이너가 글줄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매우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문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라드 버틀러 1969년 11월 13일 제라드 버틀러 요 부분은 조금 중간 제목처럼 사용하도록 할게요. 중간 제목. 그래서 가로는 그냥 삭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영문 중간 제목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냥 고딕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코딕. 네, 옴니코딕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이러면 글자 크기는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서체만 바꿔줘도 중간 제목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왼쪽 맞추기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봤을 때 양끝 맞춤, 균등 배치, 균등 배치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줄 맞춤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현관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어요. 24? 21 정도로 어디 한번 전체 느낌을 보고 현관을 늘려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을 이 정도 선에 맞출까요? 이 B 아랫선에 맞출 수 있도록 현관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네, 20 정도. 그리고 밑으로 조금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올리되, 그렇죠. 이 선에 맞춰서 B의 안쪽 라인 시작하는 곳에 맞춰서 요 선에 맞춰서 제가 시작하도록 넣었고요. 행간을 그렇다면 하나 정도 늘려서 네, 아랫선도 맞춰봐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라인이 없군요. 라인이 없으면 라인까지 맞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또는 안쪽으로 더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춰주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생기네요. 그러면 위도우가 생기면 위도우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조금 더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행간 또한 더 넓힐 수 있겠죠. 저는 행간이 조금 넓으면 시원시원하고 읽는데 매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돼 보입니다. 훨씬 나아졌죠? 어느 정도 공간 확보, 위치, 들어가야 될 공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컨셉의 중요한 컨셉 설정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아까 원고가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는지 또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원문은 마이너스 70 네, 70 정도 넣어줄게요. 조금 공간을 여백을 더 띄우기 위해서 문자가 시작되는 곳과 선은 조금 여백을 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에 원고를 조금 더 가져와 볼까요? 이러한 것이면 뭐 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글량이 많지는 않을 땐 뭔가 의미 있는 글들을 더 찾아서 가져오면 되겠죠.
영화, 방송, 이런 내용도 가져볼까요? 내용은 사실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 볼게요. 이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수상한 내역도 있네요. 그래서 수상 내역을 가져와 볼게요. 수상 내역 컨트롤 V, 컨트롤 C 했고요. 그리고 가져와서 컨트롤 V 했어요. 이것은 조금 길게 컨트롤 A 했어요. 전체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되죠. 불필요한 글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A 위치를 이거는 이제 간단히 짧은 글귀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자, 이것은 컨트롤 A 해서 중간 제목으로 사용했던 옴니코딕으로 넣어볼게요. 옴니코딕. 글자 크기는 옴니코딕은 매우 큰 글씨예요. 그래서 자, 이 글자 크기를 선택할 때요. 일단 제가 9포인트로 일단 만들어 두겠습니다. 글씨 색상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행간 18포인트 정도 넣고요. 자간 마이너스 50 넣었어요. 자, 그리고 같이 불필요한 내용은 지워주고요. 자,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할 텐데요. 배치할 때도 볼게요. 꼭 아래에 이렇게 배치할 필요 없죠. 그죠? 저는 이쪽에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한 모듈 정도 띄워서 자,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쪽에 라인 시작하는 곳에 배치를 했는데요. 끝나는 지점이 조금 애매한 곳에서 끝나잖아요. 이게 전체 비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제가 6개, 7개 또는 8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피보나치 수열에서 있는 숫자 중에 하나죠. 8. 그리고 이 간격과 이 간격의 비율을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한번 그 비율, 피보나치 수열 비율에 맞춰 볼게요. 제가 3 할 때 3의 비율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글자 크기 낮추고 글자 크기를 좀 낮춰 봤어요. 잠깐 조금 줄여볼까요? 네. 자간을 조금 줄여보고 글자 크기 낮춰봤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볼게요. 조금 위치를 열어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딘가 그냥 턱턱턱 배치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 그동안에 정교하고 또는 매우 긴장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디자인 할 때 뭔가 텐션이 있는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문자를 배치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전체 길이는 8모듈, 그리고 이것은 한 3개의 모듈 안에 넣어서 8대 3의 비율을 맞춰줬고,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가로까지의 비율 또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보죠, 한번. 그리고 나서 여기는 2의 비율. 그러면 2대 3대 8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드 잡았던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줄 길이도 정리해 주시면 훨씬 재미있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위치를 좀 더 맞춰볼게요. 맞추고 네, 그 대신에 이 본문이 좀 들줄날줄해 보여서 제가 이걸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전체 하나의 문단이 되도록 그냥 쭉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게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화면 안에 텐션, 긴장감을 남길 수가 있다. 제가 여기 요 뒤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곡선으로 만들어진 것은 직선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키워볼게요. 또는 아주 크게 키워도 되겠죠. 한번 좀 더 키워볼까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레이아웃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가요? 이렇게 중간 제목 넣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좀 자기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많은 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컬러가 사용되지 않아도 적정한 위치에 정확한 비례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이미지들을 배치를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컬러 필요 없이 뭔가 조직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시선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의 타이틀 같은 문구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타이틀 문구는 뭘로 하는 것이 좋을까? 또 한번 이 배우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문구가 가장 어울리는 타이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배우에 대해서 오페라의 유령을 통해서 이 배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이 많네요. 영화도 많이 찍었고요. 네. 시간이 걸리는군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본 영화에 대해서 볼게요.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서
자, 제가 이 배우의 출연자 중에 이런 들어가 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헤드라인이나 타이틀로 활용할 글이 없을까? 물론 이 배우가 촬영한 영화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영화에 대한 내용만 담는 건 사실 이 배우의 전부를 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하는 편이죠.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뉴스를 뉴스 타이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대로 복제해서 Ctrl C.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문구를 더 만드시면 훨씬 좋겠죠. 제가 시작을 위해서 간단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타이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단체 Ctrl C 해서 Ctrl A 해서 속성을 이번 문구는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울 거예요. 제가 타입의 색상은 마찬가지로 그냥 흰색으로 넣을게요. 흰색으로 넣고요. 서체는 영문 서체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서체로 경기 천년 제목으로 넣어볼게요. 제목으로 넣고 또 글자 크기는 이건 타이틀이기 때문에 좀 큰 서체로 선택할게요. 좀 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21, 20. 자가는 마찬가지로 줄여주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봅시다. 8포인트, 자간, 75를 좀 줄이고요. 타이틀은 한 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행간을 크게 중요시 하진 않습니다. 글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18포인트 정도가 되면 이제 행간을 좀 더 많이 넓어야 되겠죠. 제가 한 24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것을 배치를 이것의 배치는 너무 라인에 맞추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 라인에 맞추셔도 좋고 또는 이 배우의 시선에 맞춰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곳의 위치를 한번 제가 좀 확인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시작 위치 이렇게 잡아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어디 봅시다. 이를 조금 맞춰줄까요? 아래쪽에. 전체 이미지를 볼게요. 색상은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색상을 뭐 특별히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색상을 좀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좀 눈에 띄도록 약간의 옐로우기가 살짝 있으니까 색상을 살짝 옐로우를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옐로우에 색조를 한 20% 정도, 25%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의 색상으로 좀 약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컬러를 뭐 좀 강하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색상에서 너무 튀지 않도록 전체 이 안에서 같은 색상을 끌어와서 사용하셔도 돼요. 또는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B 색상을 제가 채우기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여기에 색조를 넣어주면 좋겠죠? 한 45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60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도 마찬가지로 G의 경우는 같은 색 계열로 너트에 조금 더 짙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 90 정도. 둘 다 90 정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톤 앤 매너를 맞춰주고 전체 톤을 좀 조절해줘서 가로와 세로의 어떤 라인도 글과 라인으로 맞춰주고 또 이 라인 자체를 이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겠죠. 색상에서 라인을 점선으로 바꿔준다든지, 그죠? 점선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은 매우 가늘어지기 때문에 라인의 굵기를 조금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직선보다는 이렇게 라인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대로 파일에서 내보내기 또는 아도비 PDF 사전 설정에서 제가 고품질 인쇄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공명 우리 공명 F라고 넣을게요. 저장하시고 자, 이때 이제 오늘은요, 이걸 우리가 인쇄 출판을 위한 내보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요약을 한번 볼게요. 요약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 경고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쇄 출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을 때 그대로 출력하면 그 부분이 회색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경고 표시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어요? 품질 인쇄 쭉 없는데, 네, 없네요. 자, 여기서 일반 한번 볼게요. 일반 문제 없고, 진입 그림. 자, 이렇게 요약에 경고 표시가 있을 땐 일단 내보내기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파일에서 패키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패키지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조금 전에 있던 요약이 그대로 있죠. 글꼴, 글꼴 큰 문제 없어요. 링크 및 이미지 연결되었고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패키지를 열었을 때 패키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느낌표 또는 경고 표시가 있는 학생이 나올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이미지의 경우 CMYK로 적용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글꼴이 지원되는 글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는 색상 및 잉크에서
별색을 사용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경고 표시가 뜨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경고가 뜨는 이유는 바로 이미지가 CMYK가 아닌 RGB로 되어 있을 때예요. 만일 이제 온라인으로 작업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CMYK로 작업되어 있는 건 온라인에서는 또 안 나오게 되고, RGB로 작업되어 있는 건 인쇄할 때 또 회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로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를 결정해가지고 CMYK로 저장해서 내보내야 하는 경우는 바로 인쇄용으로 내보낼 때고요. RGB로 저장해서 내보내야 될 때는 바로 온라인으로 작업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온라인 인쇄 출판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사진을 수정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색상 모드를 변경한 거였어요. CMYK로. CMYK로 잘 변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열었는데 이와 같이 RGB로 되어 있어서 경고 표시가 뜬다 하면 해당 파일을 열어서 포토샵에서 모드를 CMYK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링크로 불러드리는 작업,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링크 업데이트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하,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으면 제가 패키지를 한번 해볼게요. 패키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하기 전에 발행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저장할게요. 저장할게요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제가 바탕화면에 공명이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어 뒀는데 여기에 공명 0523 폴더라고 제 도큐멘트 파일 명칭으로 폴더 이름이 만들어져요. 제가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패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서가 패키지를 하는데 도대체 뭘 패키지 할까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가 끝났어요. 패키지가 끝나면 볼게요. 바탕화면에 공명이라는 곳에 이와 같이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이 폴더가 만들어지고 폴더를 열어보니까 공명 0523이라는 인디자인 파일이 새롭게 제가 작업한 것까지 해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명 0523이라고 해서 PDF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같이 따로따로 PDF는 제가 설정을 안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링크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 링크 폴더에는 내가 사용한 사진들이 이 도큐멘트에 활용된 사진들이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림 파일들도 그 같은 도큐멘트에 같은 폴더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패키징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최종 파일에 사용된 최종 디자인에 사용된 파일들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폴더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패키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볼게요. 아도비 PDF 내보내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상태로 스프레드로 PDF가 저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패키지에서 만든 폴더를 최종 폴더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게 되죠. 자, 여기에 오케이 저장 바꾸겠습니까? 네,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PDF를 내보낼 때 자, 일단 저는 이제 스프레드로 선택할 거예요. 펼친 페이지를 할 거니까 펼친 페이지.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번 했던 거예요. 매번 했던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인쇄물로 내보내기 할 때는 중요한 이제 표시들을 해야 돼요. 어떤 표시? 재단선을 표시해 줘야 돼요. 자, 표시 및 돌연이라는 기능으로 갑니다. 자, 표시 및 돌연. 여기서 모든 프린터 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한 선들이 만들어져요. 저는
일단 자르는 선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단선 표시를 해줄 거고요. 돌연 표시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연 표시를 하게 되면 재단선 표시된 거 위에 또다시 돌연까지 표시가 돼서 오히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단선 표시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춰찍기 표시, 예, 그리고 색상 막대. 색상 막대는 이것을 선택해주면 이제 색상이 쭉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떨 때 활용하냐면 인쇄하시는 분들이 인쇄기에 잉크를 따로따로 넣잖아요. 그럴 때 색상 맞추는 기준이 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색상 막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정보하면 우리가 이것은 해당 파일의 몇 번째 페이지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원래 도큐멘트보다 한 3mm 정도 크게 돌연, 즉 분리들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문서 돌연 설정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문서를 만들 때 돌연 설정 보통 3mm씩 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는 그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겠다, 그러면 그 수치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문서 돌연 설정, 문서에 우리가 문서 처음 만들 때 예, 설정했던 그 수치를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고 내보내기, 이렇게 두 가지. 표시 및 돌연 및 표시. 자,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재단선들이 표시가 돼요. 재단선. 제가 작업한 건 여기까지 작업이 됐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진다. 이렇게 3mm씩 여백을 두고 잘라지는 이 재단선들이 표시가 되어야만 최종 우리가 인쇄할 때 적합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상바도 들어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색상을 맞출 때, 인쇄소에서 인쇄 색상을 맞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최종 과제를 이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제출해 주실 파일은 이와 같이 최종 인쇄에 필요한 표시와 돌연들을,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페이지 번호 옆에 해당 파일명과 여기, 그런데 우리가 제가 페이지 번호를 안 넣었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페이지 번호를 넣게 되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뺐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과제를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이미지들을 좀 더 넣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오히려 이미지처럼 문자를 마치 지금은 읽기 위한 본문 이름으로 넣었다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그림 이미지를 넣어서 문자를 그림처럼 사용해서 넣어도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디자인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씩 이제 최종 결과물은 유로 하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라인의 어떤 라인을 조금 바꿔볼까요? 라인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가려진 걸 이렇게 제가 세로로 이만큼 잘랐는데 가로로 잘라서 배치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상 내역이라는 문구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 내역, 수상
여기 똑같이 제가 8포인트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네, 크기는 8포인트로 선택하되 조금 더 굵은 제가 경기천년 제목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에서는 경기천년 제목체 그 다음에 본문의 신명조 그리고 옴니코딕 이렇게 좀 필요한 몇 가지의 서체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색상 흰색. 백그라운드 색상을 넣고 색조를 40% 이렇게 넣어볼까요? 문자에. 이러면 물론 흰색으로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된 통일된 느낌을 줄 거고요. 이렇게 같은 색상 안에서 변화를 주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내용을 안에서 같은 색상 안에서 좀 더 베리에이션을 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작게 넣어도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이번엔 크게도 넣어 볼게요. 너무 큰가요? 이거는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림 같은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해볼게요. 자, 너무 라인에만 한정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 문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조형 요소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아도비 PDF로 분실 인쇄 공명 1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항상 스프레드 선택해서 펼친 페이지로 넣어주시고 표시 및 도런 재단선 표시 맞춰찍기 페이지 정보 문서 돌연 설정 사용 이렇게 제가 돌연 표시만 뺐어요. 돌연 표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돌연 표시까지 다 모든 프린터 표시해서 넣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죠? 표시가 두 개가 나와요. 전체 돌연의 끝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단선도 표시되고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이제 제가 전체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돌연 표시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단선만 표시를 합니다. 라인을 좀 바꿔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라인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고 여러분들 디자인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본문 내용에도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그러한 결과물들로 작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